안녕하십니까. 50년 경력 뇌신경외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이유, 바로 제 아버님 이야기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제 아버님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만 하셨던 아버님은 그날도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아이고 머리가 좀 띵하네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셨지만 아버님은 피곤해서 그래. 좀 쉬면 괜찮아. 그 말씀만 하시고 방에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버님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잠깐 쉬면 된다. 이 세 마디가 제 아버님의 생명을 앗아간 주범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저처럼 평생의 한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한 제 진심 어린 호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제 저녁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손에 힘이 쭉 빠져서 그릇을 깨트린 적이 있으십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한쪽 팔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서 핸들이 휙 돌아갈 뻔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져서 나 술 취했나 하고 당황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휴 피곤해서 그랬나 봐 하고 넘어가셨다면 당신은 정말 큰일 날 뻔하신 겁니다.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터지기 직전 여러분의 몸이 보낸 마지막 살려갈라는 비명이었습니다. 이걸 의학용어로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어렵죠? 저는 이걸 그냥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뇌졸중이 살짝 왔다가 잠깐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우리 뇌세포는 1분에 190만 개씩 죽어나갑니다. 단 1분입니다. 1시간이면 1억 개의 뇌세포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뇌세포가 나의 기억을 담당하던 곳이면 기억을 잃는 것이고 나의 운동을 담당하던 곳이면 팔다리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30년간 수술대에서 뇌출혈, 뇌경색 환자들을 수없이 보험은 전문의로서 여러분의 병원비 1억 원을 아껴드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전신마비의 고통에서 구해낼 뇌출혈 최악의 전조 증상 3가지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그거 독약 아니냐, 간에 안 좋다더라 하고 오해하지만 사실 저희 의사들이야말로 뇌졸중 예방을 위해 가장 열심히 챙겨 먹는 혈관 청소부의 정체까지 오늘 전부 다 공개할 테니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영상은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2세 최 선생님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매일 골프 연습장에 가실 정도로 아주 정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골프채를 휘두르는데 갑자기 말이 좀 어눌하게 나오고 채를 쥔 손에 힘이 쭉 빠지는 증상을 느끼셨답니다. 같이 운동하던 친구분이 아니 최 선생 발음이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볼 정도였죠. 최 선생님은 하시다가 한 5분 정도 앉아서 물 마시고 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이 더워서 더위 먹었나 보다. 어제 잠을 설쳤더니 피곤한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괜찮아졌다는 생각, 그 아니란 생각이 그분의 골든타임을 몽땅 앗아간 주범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뇌졸중 전에 나타나는 최악의 착각 첫 번째입니다. 잠깐 괜찮아지면 다 나은 것이다.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미니 뇌졸중입니다. 왜 잠깐 괜찮아졌을까요? 혈관에 낀 기름 찌꺼기나 피떡, 즉 혈전이 뇌혈관을 잠깐 꽉 막았다가 피의 압력에 못 이겨서 다시 뚫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막혔던 곳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그 혈관은 좁아져 있고 상처가 나 있고 환경이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더 큰 찌꺼기가 와서 영구적으로 꽉 막아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암살자가 나 여기 있다 하고 알려주는 경고 사격과 같습니다. 다음 총알은 예고 없이 심장을, 아니 뇌를 뚫을 겁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린 주부님, 운전을 하다가 핸들을 놓칠 뻔한 기사님, 칠판에 글씨를 쓰다가 분필을 떨어뜨린 선생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졌다가 몇 분 안에 돌아왔다면 그것은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어가시면 다음번에는 정말로 응급실에 실려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착각은 어지러움입니다. 나이가 60세가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어지러움증을 겪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이고 이석증인가 보다, 귀에 문제 있나 하고 이비인후과부터 찾아가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놀이연관 컵 돌리기처럼 세상이 핑핑 도는 어지러움은 이석증이나 귀의 전증기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어지러움은 괴롭지는 해도 생명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이 보내는 어지러움 신호는 완전히 다릅니다.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아닙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몸이 한쪽으로 휘청하고 쏠리거나 배를 탄 것처럼 땅이 울렁거리고, 걸으려고 하면 자꾸 중심을 못 잡고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에 만약 속이 미식거리고 구토가 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극심한 두통까지 함께 온다면 이건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 특히 뇌에서도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소뇌 쪽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이런 휘청하는 어지러움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3번이나 가셔서 약을 타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계속 귀 문제라고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4번째 갑자기 쓰러지신 뒤에야 119에 실려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안타깝게도 소뇌 경색이었습니다. 이미 막힌 혈관을 뚫기에는 골든타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빙글 도는 어지러움이 아니라 퀴청하는 어지러움은 즉시 뇌신경외과나 신경과가 있는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3번째, 최악의 착각입니다. 이것은 환자 본인이 아니라 주변 가족분들이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을 못 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90% 이상의 분들이 깜짝 놀라서 본인이 직접 차에 태우고 운전해서 가거나 급하게 택시를 잡으려고 하실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뇌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1분에 190만 개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빼고 시동을 걸고 운전해서 가는 그 시간 동안 환자의 뇌는 이미 수천만 개의 세포를 잃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급하게 운전해서 도착한 가장 가까운 병원이 만약 뇌졸중을 치료할 수 없는 병원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희 병원은 지금 뇌수술 못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뇌경색 약물 치료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거기서 또 다른 병원을 수소문하고 차를 돌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길바닥에서 황금 같은 골든타임을 전부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제 아버님도 그렇게 시간을 놓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119입니다. 119 구급대원분들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환자의 상태를 즉각 파악하도록 훈련받은 응급구조사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고 뇌졸중에 의심되면 가장 가깝고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있고 뇌혈관 중재 시술이 가능한 뇌졸중 센터가 있는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가장 빠른 길로 환자를 이송합니다. 심지어 출발하면서 병원 응급실에 미리 전화를 겁니다. 지금 뇌졸중 의심 환자 갑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병원에서는 환자가 도착하는 순간 응급실 접수처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뇌 CT나 MRI 검사실로 직행할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연구 결과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전하거나 택시를 탄 환자보다 119 구급차를 타고 온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쓰러지면 당황해서 운전대 잡지 마시고 제일 먼저 119에 전화부터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뇌졸중 터지기 전에 미리 알아채고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병원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아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2가지 실천에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2가지만은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패스트 구호입니다. 이건 영어로 빠르다는 뜻인데요. 미국 뇌졸중 학회에서 뇌졸중 환자를 빨리 알아채기 위해 만든 구호입니다. 이건 꼭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는 페이스, 즉 얼굴입니다. 환자분께 이 하고 활짝 웃어보라고 하세요. 거울을 보게 하거나 내가 직접 보면 됩니다. 양쪽 입꼬리가 대칭으로 똑같이 잘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 입꼬리만 축 처지고 마비된 것처럼 안 올라가거나 물을 마실 때 한쪽으로 물이 샌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A는 arm, 즉 팔입니다. 환자분께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자세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들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열을 셀 동안 버텨보라고 하십시오. 하나, 둘, 셋. 뇌졸중이 오면 한쪽 팔에 힘이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팔이 스르르 내려오거나 손바닥이 뒤집어집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S는 스피치, 즉 말입니다. 환자분께 아주 간단한 문장을 따라해보라고 시키는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가나다랑화 바사, 학교 종이 땡땡땡 이런 쉬운 문장을 시켰는데 발음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술 취한 사람처럼 여가 꼬부라지거나 아예 엉뚱한 단어를 말한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T는 타임, 즉 시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얼굴, 팔, 말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면 지금이 바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패스트, 얼굴, 팔, 말, 시간 이 네 글자만 기억하셔도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의 해결책입니다. 이건 예방입니다. 뇌졸중의 가장 크고 무서운 원흉,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가 고혈압이고 둘째가 고지혈증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잡아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수도관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낍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원흉인 고혈압은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립니다.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다는 것은 내 혈관벽을 엄청나게 센 힘으로 매일매일 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오래된 고무호스가 햇볕에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원흉인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피 속에 기름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기름 찌꺼기들, 즉 콜레스테롤이 아까 그 딱딱해진 혈관벽에 덕지덕지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수도관 속에 낀 누런 찌꺼기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당뇨까지 있다면 최악입니다. 당뇨는 우리 피를 끈적끈적한 설탕물로 만듭니다. 이 끈적한 설탕물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에 수많은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에 기름 찌꺼기가 더 잘 달라붙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다 어느 순간 탁 하고 막히면 뇌경색이고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딱딱해진 혈관이 빵 하고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결과는 똑같이 전신마비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럼 이 찌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단잔 달고 짠 음식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혈관에 찌꺼기가 잔뜩 끼어있고 혈압이 높고 당뇨까지 있다면 음식 조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의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제가 의사로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제약회사는 싫어할지 몰라도 저희 의사들이 뇌졸중 예방을 위해 가장 열심히 챙겨 먹는 특급 혈관 청소부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타틴이라고 불리는 고지혈증 약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에이, 저 의사 또 약 팔려 그러네. 그거 독약이라며. 고지혈증 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그거 먹으면 간 다 망가지고 근육통 생긴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도 하루에 수십 번씩 듣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부작용이 단 하나도 없는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30년차 뇌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제 이름을 걸고 제 의사 양심을 걸고 그리고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제 아버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께 간절히 여쭙고 싶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피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그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가는 작은 유형이 무서워서 한 번 터지면 전신 마비가 오거나 사망에 이르는 뇌졸중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그냥 몸 안에 안고 사시겠습니까? 스타틴이라는 약은 1990년대 의학계에 그야말로 혁명을 가져온 약입니다.
이 약이 세상에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심장혈관이 막히면 무조건 가슴을 여는 아주 큰 개흉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사실 손 쓸 방법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틴이 혈관 속의 기름 찌꺼기, 즉 LDL 콜레스테롤을 아주 강력하게 청소해주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장마비, 뇌졸중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약이 보급되고 나서 심장 수술 건수가 30% 넘게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저도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동료 의사들도 피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거나 혈압이 높으면 가장 먼저 챙겨 먹는 약이 바로 이 스타틴입니다. 왜일까요? 저희는 매일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약 하나를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수천만 원짜리 응급수술을 막아주고 전신마비로 평생 요양병원에 누워 지내는 그 찜끔찍한 고통을 막아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해서 간 수치에 무리가 없는지, 근육통 같은 부작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의사가 이건 꼭 드셔야 합니다 하고 처방한 약을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이 약은 감기약처럼 오늘 증상이 없네, 다 나았네 하고 끊는 약이 절대로 아닙니다. 혈압약처럼 내 몸이 더 이상 찌꺼기를 만들지 않도록 내 혈관을 평생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고마운 예방약이자 청소부입니다. 부디 병이 터지고 나서 응급실에 실려와서 그때 그 약 먹을 걸 하고 후회하는 일은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잠깐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는 것. 잠깐 어지럽고 말이 어눌했다가 괜찮아지는 것. 이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뇌라 터지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신호, 미니 뇌졸중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둘째, 만약 내 가족이 패스트, 즉 얼굴마비, 팔마비, 언어장애 이 셋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절대 직접 운전하지 마시고 타임, 즉 시간 지체 없이 무조건 119에 전화하십시오. 그것만이 골든타임을 잡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뇌졸중의 가장 큰 원흉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입니다. 음식 조절,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미 혈관에 찌꺼기가 많다면 스타틴 같은 확실한 혈관 청소부의 도움을 전문의와 상의해서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예방이 언제나 최고의 치료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의 건강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제공할 목적입니다.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여러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거나 재구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와 체질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오늘 들으신 증상이 본인에게 해당되거나 건강에 대해 조금이라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혼자서 나는 뇌졸중인가 봐 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경외과 혹은 신경과 전문 의료진을 만나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본 영상의 정보를 활용함에 따른 모든 건강상의 결정과 그 결과의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혈압이 높으신 부모님이나 요즘 부쩍 어지럽다, 기운 없다고 말씀하시는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공유 버튼 한 번이 그분들의 남은 인생을 전신마비의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한 행동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병원비를 아껴드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드릴 돈 버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진심을 들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